허름한 청바지와 바랜 재킷 차림의 알렉스 헤이스가 작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맑게 울렸지만 아무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평범해 보이는 옷차림 덕분에 그저 또 한 명의 손님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알렉스는 구석 테이블을 찾아 자리에 앉았다. 긴장을 달래려 주문한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살짝 굴리며 시간을 확인했다. 약속 시간까지 아직 10분 정도 남아 있었다. 이번엔 정말 다를까?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낮게 중얼거렸다. 사실 알렉스에게 소개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러 상대를 시험하려 한 적은 처음이었다. 재산과 명성만을 보고 접근하는 피상적인 만남에 지친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인 척해보기로 결심했다. 값비싼 정장을 입지도 고급 시계를 차지도 않고 보통 사람처럼 보이는데 온 신경을 썼다. 조용한 카페 안에서 문 위 종이 다시 울렸다. 파란색 원피스와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들어왔고 긴장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부드러운 웨이브가 진 갈색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고 손에 움켜쥔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클로에, 알렉스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서며 불렀다. 그녀의 시선이 알렉스에게 닿자 약간의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맞으시죠? 네, 접니다. 알렉스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생각했던 모습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클로에는 악수를 나누며 한층 더 밝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보통 사람 같은 느낌 그대로세요. 둘은 마주 앉았다. 알렉스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그녀를 조심스레 살폈다. 클로에는 첫인상부터 편안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풍겼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반짝였다. 그래서 클로에가 커피에 설탕을 넣으며 말을 꺼냈다. 무슨 일 하세요? 알렉스는 순간 머뭇거리다가 신중하게 답했다. 이것저것 자비를 해요. 건설 현장 일이나 배달 같은. 그때그때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요. 클로에는 크게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겠지만 몸은 단련되겠네요. 알렉스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셈이죠. 클로에는 어떤 일 하세요? 전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3학년 담당이죠. 힘들긴 해도 재밌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니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이겠네요. 클로에는 고운 웃음소리를 냈다. 정말 정신없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이 커요. 이야기가 오갈수록 알렉스는 클로에가 자신이 말한 소박한 배경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대해주는 모습에 점점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돈이나 지위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오로지 알렉스 자체에 집중했다. 데이트 중반쯤 알렉스는 실수로 커피잔을 쳐서 내용물을 쏟고 말았다. 으악, 이런. 그는 당황하며 냅킨을 잡아 얼른 닦기 시작했다. 제가 도울게요. 클로에도 재빨리 손을 뻗었다. 고마워요. 알렉스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제가 좀 덤벙대죠. 괜찮아요. 클로에는 어깨를 으쓱했다. 오히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알렉스는 잠시 멈칫했다. 그런 사람이 많나요? 클로에는 쓴웃음을 지었다. 생각보다 흔해요. 그 말에 알렉스는 안도했다. 그녀는 가식없이 솔직했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산서가 도착하자 알렉스는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클로에가 먼저 카드를 내밀었다. 제가 낼게요. 아니요, 제발요. 클로에는 고집스레 막으며 웃었다. 충분히 신사처럼 대해주셨으니 오늘은 제가 살래요. 알렉스는 일부러 적은 현금만 챙겨온 터라 난감했지만 클로에가 워낙 확고하게 말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괜찮아요?
그럼요. 커피 한 잔이잖아요. 가게 문을 나서자 선선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요. 알렉스가 두 손을 재킷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저야말로 불러주셔서 고맙죠. 즐거웠어요. 클로에가 답했다. 저도요. 알렉스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한동안 둘은 묘한 시선을 교환했다. 그럼 잘 가요. 알렉스. 응. 클로에도 잘 가요. 클로에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알렉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정말 예상 밖인데 그녀가 커피값까지 선뜻 계산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이 여자는 정말 속물적이지 않은 걸까? 알렉스는 차가 있는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며 오랜만에 가슴 한구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어쩌면 이번엔 하는 희망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알렉스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세련된 가구와 대리석 조리대, 값비싼 예술품이 장식된 공간. 그러나 알렉스는 주방섬에 기대어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뭐지? 그의 머릿속에는 클로에의 모습이 떠올랐다. 낡은 재킷을 본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았고 그와 커피를 나누며 소탈하게 웃던 그녀. 내가 그녀를 과소평가했나? 알렉스는 작게 중얼거렸다. 사실 알렉스의 비서가 클로에를 소개해줄 때만 해도 그는 반신반의했다. 그동안 겪었던 피상적인 관계들 때문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고 돈을 무기 삼아 상대를 밀어내거나 시험하곤 했다. 이전에 사귀던 바네사가 떠올랐다. 알렉스, 당신 굉장해. 하지만 돈을 쓰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 난 당신과의 삶의 수준을 즐기고 싶다고. 그 말에 알렉스는 그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 그 사건이 바로 지금의 위장 데이트를 계획하게 만든 계기였다. 차라리 일찍 본심을 보자 알렉스는 그 쓰린 기억을 지워내려 애썼다. 한편 도시 반대편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클로에가 낡은 소파에 다리를 모으고 앉아 있었다. 바닥에는 동생 미아가 교재와 필기를 잔뜩 펼쳐놓고 공부 중이고 할머니는 안락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오늘 소개팅은 어땠어? 미아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클로에는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웃었다. 좀 뜻밖이었어. 뜻밖이라니. 미아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멋을 낸 사람도 아니었고 조금 어설프긴 했지만 굉장히 다정했어. 척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느낌? 오, 마음에 들었네. 미아가 장난스레 말했다. 클로에는 피식 웃었다. 한 번 봤을 뿐이야. 그래도 뭔가 진심으로 대화한 것 같아서 좋았어.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알렉스는 여전히 클로에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작은 말에도 집중해 주었고 허술한 행동을 해도 비난하거나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심지어 자기가 커피값을 계산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배려심이 있었다. 알렉스는 서재로 들어가 책장 한편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다음 데이트 아이디어를 끄적였다. 공원. 소박한 피크닉 어떨까?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자. 반면 클로에는 밤이 깊어지자 할머니를 살펴본 뒤 미아의 공부를 도와주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 역시 알렉스를 떠올리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거칠애 없는 사람이네. 같이 있으면 편하네. 그리고는 살짝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알렉스는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자는 문자를 클로에에게 보냈다. 답장은 금방 돌아왔다. 좋아요. 기대되네요. 알렉스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고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설렘을 느꼈다. 더 이상 이 만남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이 여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게 된 자신을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걱정도 생겼다. 내가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걸까? 클로에도 무언가 숨기는 게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가보자. 화창한 날,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공원. 알렉스는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체크문에 돗자리를 펴놓고 있었다. 주말을 맞아 가족과 친구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클로에가 작은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이런 자리일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해맑게 웃었다. 복잡한 곳보다 이런 곳이 좋아요. 알렉스가 자리를 권했다. 클로에는 치마를 정리하며 돗자리 위에 앉았다. 흔치 않은 선택이네요. 신선해요. 샌드위치와 과일, 레모네이드가 든 보온병을 꺼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클로에는 어린 시절을 즐겁게 회상하며 동생 미아와 함께 나무에 올라가다 떨어진 일화 등 여러 가지 추억을 털어놓았다. 결국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둘 다 시냇물에 풍덩 빠졌어요. 미아는 멀쩡했는데 전 일주일이나 외출 금지를 당했죠. 알렉스는 함께 웃으며 물었다. 보니까 어릴 때도 꽤 모험심이 강했네요. 클로에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비슷해요. 알렉스는 어때요? 어릴 때 특별한 추억이 있어요? 알렉스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천천히 답했다. 부모님 일 때문에 여러 도시를 옮겨 다녔어요. 적응이 어렵기도 했지만 덕분에 작은 즐거움의 소중함을 알게 됐달까요? 클로에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말없이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스레 대화가 깊어졌고 클로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소신과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성장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다. 단순히 수업만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까지 보듬어주고 싶어요. 언젠가는 형편 어려운 아이들도 무료로 공부를 도울 수 있는 학습센터를 차려보는 게 꿈이에요. 알렉스는 그런 그녀의 열정에 끌리는 기분이었다. 흔히 만나는 사람들은 명예나 부를 추구하는 얘기만 늘어놓았지만 클로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알렉스는 클로에를 차까지 바래다 주었다. 농담도 주고받으며 걸었지만 그녀의 차 앞에 서자 클로에는 탄식을 내쉬었다. 또 이러네. 무슨 일이에요? 며칠 전부터 시동이 잘 안 걸리더니 오늘은 완전히 고장난 모양이에요. 알렉스는 직접 봐주겠다고 했지만 클로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곧 친구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알렉스는 그녀가 안쓰러워 도와주고 싶었지만 클로에는 완고했다. 늘 이랬어요. 저랑 부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서요. 그녀는 담담하게 웃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알렉스는 노트북을 켜고 클로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 시작했다. 호기심 반, 염려 반이었다. 그리고 곧 알게 된 사실들은 알렉스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클로에는 적은 교사 월급으로 동생과 할머니를 부양하면서도 부족한 형편을 거의 내색하지 않았다. 스스로의 삶이 빠듯한데도 학생들을 위해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알렉스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괜히 숨기는 게 미안해지잖아. 이젠 이 가난한 척이 아니라 진짜로 그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섣불리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간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것 같았다. 어쩌지? 이제 시험이 아니라 내 마음이 되어버렸는데? 이후 셋째 만남은 클로에가 제안했다. 작지만 아늑한 분위기로 유명한 파스타 전문점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창가 좌석에 마주 앉은 둘은 메뉴를 살펴보며 즐겁게 대화했다. 클로에는 뭘 시킬지 고민했고 알렉스는 메뉴를 고른 뒤 술을 추천받았다. 아마 당신 파스타에는 바롤로가 어울릴 거고 전 샤또네프 뒤 파프를 마실게요. 클로에는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술 잘 모른다고 하지 않았었나?
꽤나 박식하신데요. 알렉스는 잠깐 얼어붙었다가 마른 기침을 했다. 그냥 책 읽으면서 조금 배웠어요. 뭐 이것저것 접하다 보니 클로에는 멋진데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알렉스는 잠시 당황했다. 무의식 중에 돈 많은 취향을 드러내버린 것이다. 결국 분위기는 다시 부드러워졌고 클로에는 근래 진행하는 주말 무료 교습 프로그램 이야기를 꺼냈다. 문제는 재정이죠. 책이랑 공간이며 다 부족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자원이 안 따라주니? 가끔 막막해요. 알렉스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분명 보람 있는 일이에요. 너무 낙담 말아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클로에는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알렉스.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요. 알렉스는 속으로 찔렸다. 내가 가진 돈이면 그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하지만 곧바로 내가 내줄게요 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으로 보일까 두려웠다. 며칠 후, 클로에는 자신이 돕고 있는 지역센터에서 자선 행사를 열었다. 아이들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클로에는 아침부터 뛰어다니며 행사 진행을 돕고 있었다. 알렉스는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물심양면으로 도우려 애쓰지만 예산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뻔히 보였다. 잠시 뒤, 알렉스는 슬쩍 센터 책임자인 마시에게 다가갔다. 이 행사에 보탬이 되고 싶은데 익명으로 부탁드려요. 그러고는 준비해온 봉투를 건넸다. 마시는 봉투 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큰 금액을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잘 써주세요. 다음 날, 클로에는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알렉스. 누군진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후원금을 어마어마하게 주셨대요. 1년 예산이 해결됐다고. 믿어져요. 알렉스는 시치미를 떼고 놀란 척했다. 대단하네. 누군지는 전혀 몰라요? 응, 익명이라는데. 정말 천사 같아. 덕분에 엄청난 도움이 됐어. 알렉스는 안도하면서도 살짝 웃었다. 다행히 티가 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알렉스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선이 펜트하우스에 들렀다. 이선은 애초부터 알렉스의 위장 계획에 회의적이었고 지금도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아직도 가난한 척이야. 이선이 소파에 앉아 스카치 위스키를 홀짝이며 물었다. 장난처럼 들리겠지만 내겐 진지한 문제야. 알렉스는 창가에 기대서서 대답했다. 돈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날 봐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 이선은 고개를 기울였다. 그래, 그럼 어떠냐? 그 여자는 어떻고? 알렉스는 생각에 잠겨 조용히 말했다. 정말 달라. 진짜야.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이 끌린 건 처음이야. 이선은 잔을 내려놓고 일어나더니 친구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럼 이제 사실대로 털어놔.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다른 데서 들으면 배신감이 훨씬 클 거야. 알렉스는 초조한 기색으로 머리를 쓸어넘겼다. 나도 알아. 그런데 진실을 말하면 날 떠날까봐 무서워. 이선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옛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라고 말했던 게 바로 네가 아니었냐. 이번엔 다르다면서. 그럼 내 진심을 보여줘야지. 알렉스는 창밖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언젠가는 들통이 날 텐데 그 후폭풍이 두려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클로에가 친구와 함께 우연히 고급 레스토랑에 들렀는데 그곳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알렉스가 있었다.
값비싼 수트를 입고 몇몇 사업 파트너로 보이는 사람들과 수백만 규모의 계약 얘기를 하고 있었다. 클로에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다. 이게 누구지? 내가 아는 알렉스가 맞나? 이름도, 얼굴도 분명 알렉스인데 그녀가 봤던 검소한 알렉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돈과 권위를 당연히 누리는 사람처럼 보였고 전문 용어를 써가며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충격을 받은 클로에는 그대로 식당을 뛰쳐나왔다. 친구가 걱정스럽게 따라왔지만 클로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나를 속인 건가? 그날 이후 클로에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알렉스에게 느꼈던 호감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다. 결국 알렉스가 전화를 해왔고 그녀는 냉담하게 대답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알렉스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래요. 집으로 오세요. 약속 시간에 맞춰 알렉스가 클로에의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문을 열면서부터 팔짱을 낀 채 냉랭한 표정을 지었다. 알렉스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지만 클로에는 선체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니까 그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물었다. 당신, 누구죠? 그날 레스토랑에서 본 건 뭐예요? 알렉스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요. 클로에. 다 설명할게요. 설명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알렉스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처음엔 그냥 돈이나 이름이 아니라 순수하게 날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정체를 숨긴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당신이 너무 좋아졌고 어느새 사실을 털어놓기엔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클로에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그럼 그동안 한 말,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제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저는 당신이 돈에 관심이 없다고 믿고 싶었고, 그래서 더 겁이 났어요. 이제 와서 내 본 모습을 말하면, 날 떠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컸어요. 클로에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근데 왜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나요? 전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알렉스는 다급하게 그녀에게 다가섰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믿어주세요. 눈물이 맺혀도 클로에는 울고 싶지 않았다.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돌렸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나가주세요. 알렉스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 밖으로 나섰다. 떠나는 그의 등 뒤로 클로에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듯 말듯 괴로워했다. 며칠간 클로에는 일과 가정에 몰두하면서도 계속 알렉스가 떠올랐다. 그에게 느꼈던 마음은 뭔데? 다 거짓말인 걸까? 혼란스럽고 가슴이 쓰렸다. 알렉스 또한 자책감에 시달렸다. 솔직히 털어놓았어야 했는데 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길뿐이었다. 어느 날 클로에는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고급스러운 초대장을 발견했다. 알렉산더 헤이스가 주최하는 갈라 행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손글씨로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클로에, 부디 와주세요. 당신에게 모든 걸 솔직히 보여주고 싶어요. 알렉스, 클로에는 초대장을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머리로는 거절해야 한다고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흔들렸다. 그래도 그의 진심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행사 당일
클로에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꾸미고 갈라가 열리는 웅장한 무도회장에 들어섰다. 샹들리에가 빛나는 가운데 사람들은 샴페인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더니 클로에 베넷 님이시죠? 알렉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며 안내했다. 머뭇거리며 메인 홀로 들어가자 홀 앞쪽 무대 위에는 정장을 입은 알렉스가 서 있었다. 클로에가 도착한 걸 확인하자 그는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성공의 축하가 아니라 솔직함과 인연, 그리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기념입니다. 혼란이 조용해졌다. 알렉스는 잠시 멈추고 시선을 돌려 클로에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돈과 이름 뒤에 숨었고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길 두려워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저를 바꿔준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가벼운 웅성거림이 흘렀지만 알렉스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다. 클로에 베넷, 당신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부족함에도 당신은 늘 따뜻했어요. 그러나 저는 두려워서 당신을 시험했고 내 정체를 감췄습니다. 그 점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보여준 선함과 용기는 제가 다시 한번 사랑을 믿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숨죽이고 이 고백을 지켜봤다. 알렉스는 무대에서 내려와 청중이 길을 내주자 클로에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후회가 교차하고 있었다. 당신에게는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클로에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이 다시 흔들렸다. 솔직히 아직 화가 나요. 날 속였으니까. 그렇지만 클로에는 어느새 차오른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그래도 당신을 정말 좋아했던 감정까지 거짓은 아니었어요. 믿어볼게요. 다시 한번 순간 거대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알렉스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클로에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그 후 몇 주가 지나 알렉스는 클로에에게 문자로 한 주소로 와달라고 전했다. 뭔가 설명 없이 도심에 있는 건물 앞에서 보자는 내용이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클로에는 깔끔하게 보수된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간판에는 베넷 학습센터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클로에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너무 놀라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때 알렉스가 건물 안에서 걸어나오며 작은 열쇠 꾸러미를 건넸다. 당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학습센터 여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마련했어요. 이제부터 이곳은 당신 거예요. 클로에는 눈물을 왈칵 쏟을듯 두 눈을 크게 떴다. 알렉스, 정말. 이건 말도 안 돼요. 뭐라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알렉스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더니 작은 벨벳 상자를 열었다.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게 무엇인지 알아요? 사랑은 조건도 외면도 아닌 진심을 보는 거라는 사실. 당신과 평생 함께하며 이 마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결혼해 줄래요? 클로에는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하지만 다시는 비밀 같은 건 없다고 약속해야 해요. 알렉스는 반지를 끼워주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얼마 뒤 거행된 결혼식은 화려하면서도 따뜻했다. 클로에와 알렉스, 그리고 양가 가족과 친구들, 새로 문을 연 학습센터의 아이들까지 모두 한데 모였다. 알렉스와 클로에가 첫 춤을 추자 주변은 마치 둘만을 위한 무대처럼 잔잔해졌다. 클로에는 알렉스 품에 안겨 속삭였다.
굳이 날 시험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알렉스는 그녀를 살짝 더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시험이 아니라 그저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던 거였어요. 결국엔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서로만을 바라봤다. 겉모습이나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확신이 그들 사이에 가득했다. 알렉스와 클로에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란 단순한 외형이나 재산이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성장, 그리고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임을 알려준다. 이 스토리가 당신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스웰의 감동적인 이야기들 채널을 구독하셔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감동과 희망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